안녕하세요. 오늘은 군포고 2학년 4차 고사, 기말고사죠. 2학기 기말고사 시험범위인 2023년 시행 고2 11월 학력평가, 그 중에서도 현대시, 박목월의 하단에서와 한민북의 감나무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가지문에 나와 있는 박목월의 하단에서 먼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서 제목부터 봅시다. 현대시는 늘 제목부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목에서 생각보다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적 배경 혹은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끔은 소재라든가 주제 같은 것들도 이 제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 제목이 하단에서 라고 나와 있죠. 자, 봅시다. 하단에서, 자, 이거 뭐예요? 에서라는 말 나왔으니까 장소 알려주는 거겠다. 이거 뭐예요?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하단이라는 게 대체 어디인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하단이라는 건요, 부산에 있는 낙동강 끝부분, 그 어떤 지역,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갈대밭으로 유명한 부산의 낙동강 끝부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공간적 배경인 하단이 어디? 갈대로 유명한 곳이야. 그렇다는 건 뭐야? 갈숲, 갈대밭 이런 것들이 소재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본문 읽어봅시다. 갈밭 속을 간다. 오, 역시 갈대밭 얘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갈밭 속은 공간적 배경입니다. 공간. 자, 갈밭 속을 간대요. 누구랑? 젊은 시인과 함께 가노라면 나는 혼자였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한 명 등장했죠. 누구? 젊은 시인. 그래서 함께 가는 것처럼 여기 함께라고 썼죠. 그런데 어땠어? 그렇게 가는가 했더니 뭐래? 나는 혼자였대. 자, 그렇다는 건 뭐야? 이거 페이크입니다. 이 함께 뭐야? 함께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쵸? 내가 젊은 시인이랑 함께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때? 지금 깨달아 보니까 어때? 나는 혼자였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다? 나 혼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나도 한번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화자죠. 화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했어요. 그쵸? 그래서 화자가 드러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는 혼자였대. 자, 그래서 뭘 인식한 거야, 이제? 나 누구랑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였어. 지금 뭐야? 나 이제 고독해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자, 누구나 갈밭 속에서는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이었다라는 말 나오네요. 자, 이제 누구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누구나. 누구나라는 말 주로 언제 쓰죠? 너도 나도 모두 아무나 다 누구나, 그치? 그래서 이건 뭐예요?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죠. 그렇다는 건 뭐야? 혼자 있는 거는 나 혼자가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여기까지는 뭐였어? 개인이었어. 나는 혼자였다.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줄 알았는데 누구나라는 말이 등장했으니까 뭐예요? 이거 개인에서 모두, 즉 보편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지금 이 혼자라는 감정, 즉 뭐예요? 고독감이라는 감정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갈밭 속에서는 일수 동행을 잃기 마련했다. 그쵸? 뭐래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 시를 읽고 있는 그 누구나 아무나 상관없이 이렇게 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성형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 아무리 글을 불러도 지금 계속 같은 사람 나오고 있네. 그럼 누구예요? 성형은 즉 그입니다. 근데 이 성형은 누구야? 내가 아까 같이 가고 있다고 착각한 젊은 시인이야. 그쵸?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글을 불러도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성형 반복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갑시다. 아무리 글을 불러도 뭐예요? 내가 글을 정말 애타게 불렀다는 어떤 간절함을 드러내주는 부분인 거죠.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온대요. 즉 뭐야? 여기 나밖에 없다는 거야.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갔겠죠. 그런데 나의 내면으로 되돌아온다는 건 무슨 말? 여기 지금 나밖에 없다는 말. 그리고 이미 나는 어디에 있었대요? 갈대 안에 있었대요. 다음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석어석 흔들린대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풀이 흔들린다는 건 무슨 의미야? 바람이 분다라는 의미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 시에서 바람이 심지어 불지도 않아. 그런데 어때? 갈밭이 계속 어석어석 흔들리고 있어요. 그쵸? 그럼 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그럼 외부 어떤 바람의 영향이 있다는 게 아니겠죠. 그럼 뭐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나 이미 갈대 안에 있는데 자꾸 갈밭이 흔들린다고 느껴. 심지어 바람도 안 부는데. 그렇다는 건 즉 어떻다? 갈밭에 있는 갈대의 흔들림. 그게 바로 화자의 불안한 내면 그 자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냐면요. 화자의 내면이죠. 화자의 내면, 다른 말로 하면 뭐야? 화자의 고독감입니다. 이게 자연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쵸? 이때 자연물은 주로 뭐가 되겠어요? 갈대 혹은 갈밭이죠. 그렇게 어떻게 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 구체화라는 거. 그리고 흔들린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시각화이기도 하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시각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갈리페는 갈리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이거 지금 유사한 식구가 등장했죠. 이거 뭐예요? 대구법. 대구법 활용된 부분 짚고 넘어갈게요.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슭에서 나를 부른대요. 아까 내가 열심히 불렀던 성형 이 사람 자꾸 밖에서 나를 불러. 그렇지만 어때요? 하지만 이미 나는 대답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됐어? 나 이미 끝났어. 대답할 수 없어. 혼자 있어. 그치? 그래서 이미 나는 응답할 수 없다. 즉 뭐야? 너랑 소통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답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곧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쵸? 상대방이 아무리 불러도 내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나의 음성은 어때요? 내면으로 또 되돌아와요. 아까랑 같죠? 계속 나만 듣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고 있었대요. 자, 어쩔 수 없이 라는 말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언제 써요?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린다. 이거 무슨 말이야? 나 안 그런 줄 알았는데 나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흔들리나 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옛날에 그 영화였나요? 영화 중에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랑 다른 줄 알았어. 즉 나는 보편적인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나도 어떻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은 뭐예요?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치?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고독감을 보편화하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고독감을 보편화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인간 모두가 다 고독하다라는 거죠. 즉 뭐야? 고독은 인간의 근원적 정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고독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고독은 인간의 근원적 정서. 그쵸? 그래서 나는 계속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나의 음성은부터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화자의 음성이 어때? 아까처럼 계속 나에게로 되돌아와. 그렇다는 건 뭐야? 지금 나랑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계속 내 목소리는 나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소통할 수 없다. 즉 고독하다라는 건데 이게 어때요? 이 흔들림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뭐야? 그게 고독은 모든 사람이 지닌 인간의 근원적인 정서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본문을 가볍게 읽어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볼게요.
이제 그러면 좀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봐봐요. 자, 여기 내가 있어요. 아이고, 동그라미 못생겼네. 여기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갈대밭 안에 있어요. 그치? 갈대밭이요. 나 갈대밭 안에 있는데, 갈대가 막 있겠죠. 근데 누가 밖에 있어요? 내가 열심히 부르던 성형이라는 어떤 시인은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막 불러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 이 우리 둘 사이는 막혀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거야. 그쵸? 우리 둘 사이가 이렇게 단절되어 있어서 나 어떻게 해요? 나 고독감을 느끼게 돼요. 그치? 이 단절을 통해서 고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모두 뭐예요? 인간의 근원적 정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갈밭이 막 이렇게 갈대들이 흔들려요. 그랬더니 나도 어때? 같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 왜? 나도 보니까 결국엔 다 보편적인 인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갈대밭 외국입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표현상의 특징 몇 개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표현상의 특징 좀 봅시다. 자, 우리가 아까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있는데 여기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종결어미의 반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읽으면서 눈치 못 챘나요? 그쵸? 종결어미의 반복이 있습니다. 어떤 종결어미가 반복되냐? 보시면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뭐 간다, 그리고 혼자였다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 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 라는 거. 뭐 이런 이었다도 반복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종결어미가 계속 다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반복이 계속 된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리듬 타게 되어 운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뭐 있어요? 화자가 표면상에 등장했다. 화자가 표면에 등장. 그쵸? 그리고 시적 화자랑 시적 대상 잘 파악하시고 화자는 나, 대상은 젊은 시인 혹은 성형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아까 갈리페는 갈리페 바람,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요거 대구법 들어갔죠? 그리고 위에 성형 반복법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예요? 마찬가지로 운율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 이거 보기시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근원적인 감정, 그러니까 보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볼 겁니다. 근원적 고독감에 대한 거. 자, 계속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룬 거긴 한데요. 우리의 고독감이라는 게 어때? 화자인 나한테서 나로 볼까요? 화자인 나라는 어떤 개인이 느끼는 감정이었던 거야. 그렇죠? 나는 혼자였다.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누구나 그리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편화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고독감이라는 건 뭐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이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단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시는 한민복의 감나무라는 시입니다. 감나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시네요. 그렇죠?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우선은요, 우리 제목도 마찬가지로 보셔야겠죠? 제목이 뭐예요? 감나무예요. 그치? 그렇다는 건 뭐 감나무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아닐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건 뭐야? 이 감나무는 시공간적 배경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다? 어떤 소재다.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연물이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 감나무는 그래서 일종의 소재, 자연물 소재 중요한 거다. 소재가 되는 자연물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참 늙어 보인다로 시작하네요. 벼랑간 갑자기 노화를 지적하고 있어요. 참 늙어 보인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올린 가지가 하나도 없대요. 그치?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너 참 늙어 보인다로 시작합니다. 이거 시비가 아니고 뭐예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모르겠으면 제목 봐봐. 감나무한테 하는 말이지. 그리고 또 힌트 어디 있어? 가지라는 말에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가지가 있다는 건 나무일 텐데 우리 지금 이 시에서 알 수 있는 나무 뭐밖에 없어? 제목에 나와 있는 감나무밖에 없어. 그렇다는 건 뭐야? 화자가 지금 감나무한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야. 뭐라고? 너 참 늙어 보이는구나 라고. 자, 그런데 이 늙어 보인다라는 말은요. 인간이 인간에게 보통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늙다라는 거는 인간의 개념이니까. 그렇다는 건, 자, 이게 즉 어떻다는 거예요? 늙어 보인다. 의인화라는 겁니다. 의인화가 지금 한두 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만 체크해 놓을게요. 앞으로 이 노란색은 전부 다 뭐다? 의인화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그러니까 그리 많았던지, 자, 하늘길을 간대요. 누가 가? 감나무가 가겠지. 감나무가 어떻게 하늘로 가? 승천할 수 없잖아. 그쵸? 우리 감나무 모양 생각하시면 돼. 나무는 점점 자라면서 가지를 하늘을 향해서 뻗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는 거를 하늘길로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자, 우리가 그리고 흔히 하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늘은 이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높잖아. 일단 높죠. 높고요. 닿고 싶어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계속 가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닿고 싶고 지향하고 목적으로 하면 어떤 이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무슨 생각이 그리 많았던지 함부로 곧게 뻗어올린 가지가 하나도 없대. 아, 지금 감나무 가지가 어떻다는 거야? 일자 가지가 없다라는 거야. 멈칫멈칫 구불구불. 자, 우리 이거 뭐라고 해요?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음성상징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는 지금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니까 의태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가지, 감나무 가지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뭐야? 감나무의 가지의 모습을 구불구불 멈칫멈칫이라고 구체화하고 있고요. 그 구체화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죠. 시각화라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게 뻗어올린 가지가 없다는 걸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통해 구체화, 시각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대요. 오, 우리 아까 하늘이랑 되게 비슷한 상징 나왔다. 뭐예요? 태양이에요. 그쵸? 치열한 사유, 계속 닿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온몸이 부르텄대요. 치열한 사유. 사유가 뭐야, 여러분? 사유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야? 솔직히 인간이 아니고서야 생각, 사유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볼 거다? 의인화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온몸이 부르텄대요. 아, 화자는 뭐예요? 지금 저 감나무가 태양에 대해서 치열하게 사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한 거예요.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늙수그레하지만 늙었지만 아까 늙어 보인다고 했죠?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대요. 오, 그쵸. 늙으면 보통 이제 열매가 단단하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 좀 비실비실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어때? 예상과 다르게 애초부터 열매는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어때요? 처음부터지. 얘는 한 번도 열매가 물렀던 적이 없다라는 거야. 늙었던 적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 가봅시다. 떨다. 한 마디 나왔습니다. 떨다. 이거 뭐예요? 미각이죠, 미각. 미각적 심상입니다.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다짐이래요. 오, 마음을 먹었어. 이것도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화라고 볼 겁니다. 마음을 먹는 거는 그렇지 인간은 사유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 풋이라는 거 뭐예요? 풋이라는 건 덜 익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거 문법 시간에 배우죠? 접사 덜 익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덜 익은 생각, 인간으로 치면 어떤 거야? 아직 성숙해지지 못한 생각이야. 그리고 감남으로 치면 뭐예요? 덜 익은 감이에요, 그냥. 그쵸? 그래서 인간으로 치면 덜 익은 생각, 성숙하지 못한 생각. 감남으로 치면 뭐예요? 감입니다. 아직 덜 익은 감이에요. 여기 적어둘게요. 덜 익은 감. 자, 그래요. 이 덜 익은 감을 남에게 건네지 않을 거래.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거, 잘 익지 않은 거는 아직 건네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 나무는 독하게 꽃도 떨구고 땡감이 아까 풋감이에요. 다 안 익은 감을 땡감이라 그래요. 떨구면서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똑 분질러 버려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이상으로 향하는 과정, 내가 하늘로 향하는 과정에서 허튼 소리도 안 할 거고 아니다 싶은 건 다 쳐낼 거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 가지가 분질러지는 거 뭐 나무도 가능한 일이니까 허튼 말 내지 않고 요것만 일단 의인어로 확인할게요. 나무가 말하지 않잖아요. 인간이나 말을 하지.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단호한 결단,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의인화죠.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린대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덜 익은 거는 다 쳐내고 그리고 아니다 싶은 거 다 버리고 허튼 말 안 하고 이러한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서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새들은 어떻게 둥지 못 틀고 그냥 나뭇가지에 앉는 거야. 그래서 앉아서 깃을 쫓는데 깃털을 쫓으면서 미련 떨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라. 이거 뭐예요? 명령형이죠. 갑자기 누가 나한테 보라 라고 명령을 해. 그럼 어떻게 돼?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한다 이게. 그쵸? 그럼 나도 모르게 보게 돼 진짜. 그럼 이 명령형 어미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독자의 시선 집중.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보라고 했잖아. 봐야죠 그러면.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떫은 감. 그러니까 초록색 감일 때가 언제? 여름이죠. 그때 지나서 어떻게 됐어? 가을이 됐어. 그래서 밝은 주황색의 감이 열렸어. 그치? 그래서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늙은 몸뚱이로 어찌 그리 예쁜 열매를 매다는지. 감 너무 잘 익었나 봐. 그뿐 여기까지. 늙은 몸뚱이 마찬가지로 아까 맨 처음에 늙어 보인다처럼 의인화죠. 그뿐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데 이거 인간이 알몸이라 하지 동물들이 옷 입어요? 안 입죠? 마찬가지로 의인합니다. 그리고 눈바람이 친대요. 눈 언제 와? 겨울에 와. 그쵸?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묵묵부답 동안거에 든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우리 동안거라는 말 낯설죠? 저도 이제 이 시를 분석하면서 처음 찾아봤는데 이 동안거는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놀랍죠?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불교에서 뭘 갖냐면요. 안거라는 걸 갖는데요. 그래서 동안거와 하안거를 갖는데 그럼 동과 하니까 뭐겠어? 각자 여름과 여름과 겨울이겠죠. 얘가 겨울이에요. 얘가 여름이겠지. 그래서 이 동안거는 보통 언제부터 언제냐면요. 음력 10월 보름. 이게 음력 10월 보름이면요. 음력이야. 막 12월 이런 때예요. 음력 10월 보름부터 언제까지 하냐면요. 정월 보름까지. 정월 보름까지 우리가 동안거라고 할 겁니다. 그럼 하안거라는 건 뭐겠어? 당연히 뭐 여름 중이겠죠. 그래서 4월 보름부터 음력이야. 마찬가지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는 게 낫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하안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거라는 게 정확히는 뭐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엔 이제 석가모니 있을 때 출가 수행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막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인도잖아요. 불교의 시작은. 근데 이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지나고 우기가 돼. 그러면 생물들이 막 살아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승려들이 막 치러 다녀. 그럼 걔네 밟으면서 죽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돌아다니기 힘듭니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기 3개월 동안은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우리 머무르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머무르면서 장소에 모여서 공부하고 수행에만 전념하자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기에 그러지 않는 거는 인도의 어떤 생활과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계절에 맞춰서 각자 동안거, 겨울, 하한거, 여름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머물러서 수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감나무의 모습과 비슷하죠. 나무가 뿌리가 박히는 이상 움직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가지를 계속 하늘로 뻗으면서 거기에 닿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 이렇게 엄격하게 갈고 닦는 그런 모습이 마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수행하는 불교의 어떤 동안거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 안과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은 좀 더 좋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가볍게 한번 보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시각적으로 하려면 좀 사계절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이거 이렇게 두껍지? 잠깐만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얘 가지가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요. 우리가 처음에 나온 나무를 묘사하는 거야. 얘는 그리고 나무가 초록색. 누구를 향해 있어요? 하늘과 태양을 향해 있어요. 태양은 그래도 주황색으로 해주는 게. 그쵸? 태양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하늘도 향해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늘을 향해 있고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라면서 이런 땡감들 요거를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버려요. 땡감 필요 없는 거. 이게 언제예요? 가을이 되기 전이겠죠. 여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단을 열심히 내려.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은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가지에도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을에 뭐가 생겼어요? 잘 익은 감이 생겼어요. 그렇죠? 잘 익은 예쁜 감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그렇죠? 어찌 그 예쁜 열매를 맺었는지 참, 그렇죠? 자, 그러다가 또 뭐가 왔어? 눈보라치는 겨울이 왔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알몸, 이파리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아까 꼬불꼬불해진 가지만 가지고 이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뭐가 오고 있어? 눈이 오고 있어. 눈, 뭐 파란색은 아니지만 아이고. 눈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알몸으로 있어요. 동안거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요. 그럼 또 뭐가 오겠어? 뭐 봄이 오겠죠. 계절이 순환하겠죠. 이렇게 봄. 그럼 이렇게 새싹도 나고 다시 이 모든 과정을 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게 바로 순환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나뭇잎이에요. 이 정도. 그래서 이런 식의 뭘 보여준다? 순환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을 통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이런 순환하는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순환적 질서. 그래서 인간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또 표현상의 특징 확인해 봅시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 좀 적을게요. 표현상의 특징. 마찬가지로 계속 같은 어미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눈치채셨나요? 그쵸? 보시면은 뭐 보인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다로 계속 끝나죠. 버린다 이런 식으로 아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다 뭐예요? 같은 어미가 동일한 어미가 유사한 어미가 다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종결어미의 반복 파악하시면은 조금 아까 가랑 공통점으로서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가 반복. 다 표시하진 않을게요. 직접 표시해 보세요.
그래서 종결어미 반복이 또 가랑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음성상징어 나왔죠. 멈칫멈칫, 구불구불. 그래서 얘가 뭘 해? 시각적으로 구체화까지 해줘. 그쵸? 감각적 형상화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요런 것들 파악하시면은 좀 더 잘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의인법 빼먹을 뻔했네. 중요한 거 의인법 이런 비유 같은 것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라 그랬죠? 계절의 순환이라 그랬어요. 여기선 지금 가을이랑 겨울 직접적으로 제시된다는 이런 가을 그리고 눈바람이라는 것도 겨울을 알 수 있지만 물론 땡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름도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순환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시를 읽으면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순환적 질서에 대한 것도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환적 질서라는 포인트 그쵸? 그래서 이 순환적 질서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감나무가 순환적 질서를 하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뭘 따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상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감나무는 요걸 따르면서 이상을 추구해요.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해요? 나를 엄격하게 다스려요. 이런 자세들이 뭘 해야 하는 거야? 우리 인간들이 지향해야 하는 자세인 거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뭐 해야 한다? 인간들이 지향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문 정리 다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문제도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우리 아까 표현상의 특징 공통점 정리했잖아. 운이 너무 좋은데? 볼게요. 가는 직유법을 사용해서 대상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직유법 뭐야? 대놓고 비유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처럼, 같이 이런 거 나오면 직유법이야. 듯이. 근데 이거 지금 가에서는 하나도 안 쓰이고 있죠. 그래서 틀린 말,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대. 수미상관이라는 거 뭐예요? 머리수에 꼬리 밑쳐서 앞과 뒤가 같다라는 거야, 시에서. 그래서 시작한 대로 끝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수미상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 자, 그 다음 나는 감탄사를 활용했대요. 감탄사 어디 있어요? 오, 아 이런 거 어디 있어? 없죠. 그래서 감탄사도 없어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명령형 어조를 사용했대. 우리 아까 명령형 어디서 봤어? 나에서 보라 이거 봤지? 라로 끝나는 거. 이거 말고 가에는 나와 있는 거 있나요? 지금 가에는 명령형 의미가 안 나와 있어. 그것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가와 달리 나는 이라고 하면 맞아요.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했다. 우리 이거 공통점으로 짚었던 거다. 이거 맞는 말이죠. 뭐예요? 가도 다 반복되고 있고 나도 다 반복하고 있어. 반복은 곧 뭐야? 리듬감, 운율 형성에 요거는 무조건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을 고르셔야 된다. 그 다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봅시다. 기억 어떤 내용이죠? 아무리 그를 불러도 이거 뭐야? 나 계속 걔한테 닫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 부르는 거야. 당연히 간절함이죠.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래요. 봅시다. 하지만 이미 뭐야? 나 응답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나 이미 난 틀렸어.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곱게 뻗은 것 하나 없이 이리저리 구부러진 채 자라는 가지의 모습을 부각한대요. 여기 멈칫멈칫 구불구불이죠. 우리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시각화 구체화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맞는 말. 리을 겉모습과 다르게 감나무가 굳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 겉모습은 뭐예요? 늙은 거야. 근데 이건 뭐야? 단단한 열매라는 거지. 이거 우리 아까 봤죠? 애초부터 단단하다.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은 뭐 늙어서 물렁물렁할 줄 알았는데 단단하다. 튼튼한 열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맞는 말. 그 다음 미음.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이 부분이죠.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준다. 이거 말도 안 되지. 왜? 내어줬다면은 둥지를 못 틀면 안 되죠.
방황하는 새들이 둥지를 틀었어야지. 그러니까 얘는 둥지를 못 틀게 했다라니까 라는 거니까 자신을 내어주는 감나무의 특성 아니다. 안 내어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쉽죠? 그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할 거예요. 여기 지금 보기에서 중요한 내용 되게 많이 나오니까 같이 한번 밑줄 치면서 읽어봅시다. 시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데 활용되기도 한대요. 자, 볼게요. 자연이라는 건 그래서 뭐다? 이렇게 조그맣지? 큰 걸로 한번 보자. 자연은 인간의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연물의 움직임,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이거? 계속 막 갈대가 흔들려, 나도 흔들려 이런 느낌이잖아요. 구체화하고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인간의 근원적 정서로 보편화하면서 수용하고 있대요. 이것도 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에서는 어때요? 화자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형상화된 자연물. 누구야? 감나무, 사계절 지나는 감나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 이거 의인화죠.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 지금 우리가 시를 보면서 다 짚었던 내용이네. 그래서 이거 뭐 흔들림, 흔들흔들 하는 거, 흔들림을 여기를 지금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 소통이 이건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지? 그리고 이 부분도 정리했고요. 그 다음 나에서 화자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존재로 형상화된 자연물 누구야? 감나무.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의인화 계속 표시한 거. 의인화 표시한 부분. 그래서 이상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거 이거는 이제 계속 정리했었죠. 우리가 뭐 감나무 가지를 꺾는다든지 땡감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한 행위들. 자, 하나씩 봅시다. 가에서는 나는 혼자였다며 소통이 단절된 상황을 인식한 거 첫 번째에 나오죠. 여기 나는 혼자였다. 인식한 자가 누구나 동행을 잃기 마련, 누구나 다 그렇다라는 건 뭐야? 결국엔 이게 보편화로 나아가는 거라고 아까 설명해 드렸어요. 그 다음 나에서는 가을에 열매를 맺은 후 눈바람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하는 거에 든다라는 거 지금 순환, 가을에서 겨울로 순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고 있다. 이거 맞는 말. 나에서는 하늘길을 가면서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다. 이거 뭐야? 이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나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계속 태양에 대한 사유를 하고 그 사유의 결과로 어떻게 계속 온몸이 다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상을 쫓을 거다라는 거죠. 그다음 가에서는 갈대 안에 있으면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이 흔들린다라고 느끼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물의 움직임을 통해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흔들림 아까 강조했었죠. 그치? 나에서는 무슨 생각이 많았다. 참 늙어 보인다라고 한 것에서 인간처럼 표현했죠. 인간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거 아까 의인으로 체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가에서는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없이 흔들린다는 것에서 화자가 고독감을 인간의 그런 정서로 받아들이고 있대. 맞죠?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와. 이게 지금 뭐야? 고독감이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흔들려. 이거는 뭐야? 우리가 근원적 정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은 좋아요. 나에서는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질러 버린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이상에 닿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삶의 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이 닿기 위한 행위인 거지. 그래서 두 개는 같은 행위예요. 땡감을 떨구는 것도 아니다 싶은 가지를 분지르는 것도 이 두 가지 행위는 모두 다 같은 행위인 겁니다. 이걸 뭐 땡감을 떨구지 않기 위해 얘를 버린다 이런 거 전혀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에서 여기죠.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어뜨리면서 이 부분입니다.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이 부분 둘 다에 해당하는 말.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세 개에 해당하는 말이지. 이게 뭐라 그랬어? 단호한 결단이라 그랬어. 가지를 다스리는 엄격한 태도로 이상에 닿기 위해서 다스리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뭐가 돼야 돼? 5번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작품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핵심 정리하시면서 시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